축구와 관련된 발과 발목 부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축구는 발을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발과 발목 부위의 부상이 매우 흔하고 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접촉, 그다음 급정지, 회전, 킥, 그다음 점프, 착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급성 손상부터 만성 염증 반응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는 역시 발목 염좌. 가장 흔하고 또 너무 흔하기 때문에 방치하기 쉬운 손상입니다. 대부분은 발목의 바깥쪽 외측인대의 손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부종, 통증,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정성, 그리고 이러한 발목 염좌 이벤트가 반복될 경우에는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증으로 발전돼서 연골 손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수상 시에는 라이스라고 해서 스포츠 손상의 대표적인 응급처치를 하고 체중 부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증과 부종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상이 잦은 경우에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과 부종이 치료 후에 다소 호전되었다고 해도 회복 후에 재활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시 경쟁 스포츠를 해도 되는지 반드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잦은 발목 염좌 그리고 심한 염좌에서 발목인대 파열, 이것이 만성화됐을 때의 불안정성 같은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인대 완전 파열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료를 보러 와서 계속 자주 접질린다, 불안해서 강하게 디딜 수가 없다, 발목이 흔들린다, 발과 발목이 분리된 느낌이다, 보통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인대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상이 잦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통증, 붓기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해도 적절한 재활이 중요하고, 마찬가지 경쟁 스포츠는 언제 하면 될지, 지금 해도 될지 그러한 의학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목 인대 파열이 있을 경우에, 특히나 완전 파열이 있을 경우에 다시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손상에서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연골 손상입니다. 반복되는 접지름, 그 다음에 방치된 인대 파열로 인해서 발목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해졌을 때, 그리고 급격한 외상 후에 관절 연골이 깨지는 경우, 이럴 때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목의 연골 손상은 비교적 통증이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 애매한 통증이 오래가고 부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시게 되죠. 증상이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연골이 다친 병변의 위치, 크기, 그리고 다친 그 연골의 손상 깊이에 따라서 보존적인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는 것이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급가속이나 갑작스러운 점프 착지 때 또는 반복적인 부하가 계속 가해지는 경우에 힘줄에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초기에는 뻣뻣한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통증으로 번져갑니다. 만약에 아킬레스의 심한 건염을 방치했을 때는 힘줄이 미세하게 부분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점점 진행돼서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구를 하던 도중에 되게 전형적으로 뒤에서 누가 걷어찬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는 아킬레스건 파열의 전형적인 증상을 의심하고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고 나서는 이후에 제대로 걷기 힘들지만, 또 근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또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아킬레스건 파열을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초기에 이 아킬레스건 파열을 놓친 경우에는 다친 이후에 이상하게 걷는 거는 되는 것 같은데 빠르게 걷지 못하고 절뚝인다며 좀 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아킬레스 건염, 아킬레스건 파열은 중년층의 주말에 주로 축구를 하는 축구 동호인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경우에 다시 축구를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아킬레스건 파열이 진단이 되고 수술적 치료를 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족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축구와 관련된 스포츠 손상에서는 족저근막염이 있죠. 발바닥 아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이 받으면 족저근막 힘줄이 미세하게 틀어지는 미세 파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전형적인 증상으로 아침에 첫발 디딜 때 찌릿하게 아프다라고 하는데, 항상 뭐 딱 이렇게 아침 첫발 통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일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인조잔디, 그리고 낡은 축구와 그리고 과사용, 이러한 조합이면 족저근막염의 발생 위험도가 아주 증가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겼을 때는 족욕, 그 다음에 근막 스트레칭, 경우에 따라서는 체외 충격파, 또 발의 형태에 따라서는 의료용 깔창으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치료가 오래 걸리고 증상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이런 족저근막염이 만성적이고 아주 심한 경우, 그리고 기존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증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는 아주 풍부한 족저근막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발등뼈인 중족골의 피로골절인데, 보통 발등에서 발바닥 쪽으로 이어지는 발의 앞쪽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킥 동작이 반복되면 발 전족부 쪽에 피로가 누적되고 이게 골절로 이어지는 거죠. 또 이 발의 모양에 따라서 발을 딛는 형태가 이 스트레스 골절이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히 운동량을 갑자기 늘린 아마추어 선수나 청소년 선수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통증처럼 느껴져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지해반증, 중족골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볼이 좁은 축구화를 착용하고 장시간 플레이를 할 경우에 발가락 쪽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분이 있죠. 점점 뼈가 돌출되거나 중족골 발등뼈 아래에 이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인의 여성 축구 동호인, 그리고 평발이 있는 경우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